네,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.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투자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주에는 뭐 아래 공포, 뭐 AI 고점 논란, 참 변동성에 이제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잠잠하고 또 양호한 흐름으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변화된 뷰가 있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일단 대폭락 뒤에 그 반등의 흐름을 좀 분석 파악해 주실까요? 네, 일단은 격동의 한 주였죠. 지난주는 리세션에 대한 공포였다면은 이번 주는 또 다른 알입니다. 리커버리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. 또 다른 알. 네. 예. 네.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커버리가 아주 셀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습니다.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핵심이 7월 고용 지표였는데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빨리 어떤 그 경기 침체를 단정하기에는 7월 고용 지표가 좀 하나 요인만으로 단정하기 좀 섣부르다. 또는 일시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몇 번 더 지켜보자 이런 심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. 그래서 7월 고용 지표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이렇게 단정짓는 건 좀 쉽지 않다라는 컨센서스가 잡힌 것 같고요.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래서 뭐 블룸버그의 경제 이코노미스트한테 물어본 것이 한 70%는 연착륙 가능성. 물론 JP모건의 다이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착률 거꾸로 70% 보고 있지만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주가가 맞았는데 한 달 지표 가지고 뭐 알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한 공포가 좀 수그러들었고요. 두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건데 아무도 모르지만 네. 어느 정도 정점을 이룬 것 같다. 그리고 BOJ가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을 이런 상황에서는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가장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. 그러면 일시적인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. 엔캐리 트레이드들도 일단은 그 공포는 잠깐 넣어서 간다 하니까 결국은 실적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실적에 따른 주가 반응이 더 차별화가 됐습니다. 뭐 IT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엔비디아와 함께 슈퍼마이크론 퓨어가 지난주에 많이 빠졌어. 많이 빠졌고요. 18% 빠졌고요. 그다음에 인텔도 한 8% 빠졌죠. 반면에 실적이 잘 나온 지난주입니다. 일주간에는 TSMC나 일라일리는 10% 정도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. 공포가 가시고 잠깐 그 극단적인 걸 제쳐놓으니까 결국은 실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. 예.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, 시장 불안감이 좀 잠재워진 그런 근거들을 살펴봤습니다.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그래도 정점에 좀 지난 것으로 좀 판단하는 목소리가 컸고요. 일본에서도 이렇게 불안정할 때 금리 인상을 더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시장을 좀 잠재워줬습니다. 이렇게 공포가 가시자. 네. 역시 다시 주목되는 건 실적이다. 그렇죠. 예.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. 자, 그럼 현재 시장에서 잠정 결론과 함께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슈가 있다면요? 네, 잠정 결론은 경기 침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. 가능성이. 하지만 당분간은 아닐 거라는 거를 기초로 한다면은 남아있는 건 AI 고점에 대한 논란만 남은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4% 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4%는 뭐죠? 엔비디아 주가가 네. 4% 오른 네. 거죠. 전체적인 장은 소폭 오르거나 AI 관련되는 거는 아까 스마트폰 포함해서 몇 개 오른 게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론도 좀 오르고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, AMD, 슈퍼마이크론 퓨어 이런 네. 쪽에였거든요. 4% 좋았는데 장이 못 올랐잖아요. 그 뭐냐면은 4% 또 오른 게 있죠. 유가가 4% 올랐어요. 예. 유가가 $80 됐어요.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란, 이스라엘 그 본격화되는 한바탕 하는 게 있다. 그거 좀 정점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. 그 공포까지는 아닌데 그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사그러 들려면은 아까 리커버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리커버리 각도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 그게 좀 억누르다 보니까 리커버리 각도를 지금은 가늠하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8월 15일 날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점 논란에 다시 돌아갔을 때 AI 고점 논란은 여전히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역시도 AI 투자하는 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년도 뭐 경기 침체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투자를 계속 늘리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설득을 있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이번 엔비디아 실적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한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그런 그 전망이 의미 있게 내려가지 않는 한 고점에 대한 AI 고점에 대한 우려도 주가에는 거의 한 80%는 1차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아까 뭐 140불, 150불 나왔다는 게 그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측이요. 이번 분기 예측이 올라갔습니다. 얼마 올라가는지 아십니까? 5% 올라갔습니다. 전망이.
이번 분기 예측에 대한 전망이 아까 UBS인가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게 5% 올라갔어요. 주가가 그거만큼 반응했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나오면 주가는 결국은 AI 고점도 이제 지나갈 것 같아요. 아직 AI 고점에 대한 우려가 아까 80%가 벗어났다가도 20, 30% 있기 때문에 우리 AI 고점이 처음 시작된 것이 7월 16일이거든요. 7월 16일 되었을 때 필반이 한 18% 내려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15% 내려갔고 코스피가 한 9% 내려갔고 삼성전자가 13%, 하이닉스가 한 20% 빠졌어요.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잠재워지면은 네네. 이게 다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이런 메이저급이 한 10% 이상 업사이드가 있다고 본다면은 시장은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시장이 마이너스 뭐 한 8%까지 빠졌다가 결국은 시장이 일주일 만에 돌아갔잖아요. 대충 7%. 예. 그런데 아직 10% 이상에 되는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남아있다라고 그걸 희망을 가질지는 오늘은 UBS에서 나온 실적에 대한 폴캐스트가 4% 올라갔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애플에 대한 건데 네네. 애플의 다음 달에 나오는 아이폰 16이 잘 될 것 같아서 두 회사만 보시면 됩니다. 폭스콘이라고 만드는 회사가 사람들을 많이 고용했어요. 그렇죠? 왜 많이 고용하겠어요?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많이 팔아야 되는 거니까 생산을 늘린다는 거니까 어저께 한국의 LG노텍이 반응을 한 것이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기대심이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그런 게 받침이 되는 것이 대만의 그 카메라 렌즈 업체인 라간이라고 있는데 걔네들의 그 7월달 매출이라든지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거든요. 그래서 그 카메라 모듈 업체 라간, 그 다음에 폭스콘의 그다음에 인원의 보충, 어저께 그 다음에 LG 노트의 그런 반응들은 네네. 다 애플에 대한 기대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애플하고 엔비디아 정도가 안정화되면은 주식시장이 등반락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고점에 대한 논란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일단 당분간은 긍정적인 톤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그 리세션 R에 대한 공포였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다른 R, 이제 리커버리에 대한 이제 중심에 서 있다. 리커버리 각도를 좀 단정 짓기는 어렵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엔비디아와 AMD,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다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 4% 올랐지만 유가도 같이 4% 올랐기 그렇죠. 때문에 예, 이제 최근에 5일 동안 10% 유가의 변동성이 좀 꽤 크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75%가 네. 예. 네. 자, 그래서 주가와 더불어서 유가도 같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더불어서 아까 이제 실적에 좀 중심을 둬야 되는데 AI 고점 논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잖아요.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와 애플만 잘 안정이 된다면 네.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좀 가장 주의해야 될 변수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LG 이노텍의 또 반응도 참 반가웠습니다. 아이폰 16이 또 네. 벌써 나오네요. 네, 예, 그래서 큰 애플 반응이었습니다. 관련주들 또 흐름도 또 궁금한데 좀 짚어주실까요? 네,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아까 UBS 나온 그 포인트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뭐 아까 유가도 있고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게 언서틴티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일상보다 잘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마 오늘은 생각보다 우리는 그 관련되는 주식은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삼성도 그렇고 LG 노트도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히 엔비디아 쪽에 대한 예측이 달리 나오지 않는 한 아마 그 AI 관련된 주식은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아웃퍼폼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그렇게 보여지고요. 특별히 생각 거 없이 대만의 그런 그 7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한 예측만 보면은 그냥 포지셔닝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매크로적인 측면이 계속 억누려서 경기 침체가 결국은 올 거라는 걸 하면은 네네. 우리가 그 주가적으로 봤을 때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변곡점이 있습니다. 모든 사람이 이제는 경기 침체는 넘어가고 엔비디아 좋으니까 다시 한번 으쌰으쌰해라는 포인트의 경계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한 7만 원 후반이니까 7만 7천 원, 하이닉스는 18만 원을 안정화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고요. 그게 안착하는 순간에 외부적인 여건이 괜찮으면은 그때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AI 이제 고점 논란은
그 경기 침체, 그러니까 매크로와 같이 살펴봐야 되는 그렇죠, 것이기 맞습니다. 때문에 지금 당분간 뭐 확정 짓기는 쉽지 않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외국인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? 최근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네네. 좀 사다가 최근에 좀 매도 행렬이 이어졌기 때문에 좀 네네. 다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, 그리고 AI의 반도체 이제 사랑 앞으로의 향방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. 네,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을 7, 80%까지 내려갔을 때 주가가 바닥이 삼성전자가 7만 200원 장중에 찍었고요.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장중인가 15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그 주가는 경기 침체가 실제 확인되는, 저는 그 확인되는 게 아무리 빨라도 올해는 아니라고 보는데 확인되기 전에 다시 그 주가로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. 바닥은 쳤다고 보고요. 그런 의미에서 코스피도 사실은 2,500을 다시 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. 왜?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, 외국인도 하지만은 반등의 폭을 아까 리커버리 각도로 모른다는 게 올해는 경기 침체가 빨리 안 온다고 하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년 언제쯤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,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. 침체는 아니래도 네네. 둔화가 결국은 침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리마인드가 될 거기 때문에, 아직 그게 주류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문제가 코스피의 상향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연 그러면 20만 원, 하이닉스가 20만 원, 삼성전자가 8만 원 안착, 코스피가 2,800, 700으로 안착하는 그거를 보장하느냐는 건데, 경기 침체라는 게 한쪽에 내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게 아니에요라고 확인되려면은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올해 4, 4분기에 나오거든요. 그때까지는 그런 컨선이 됩니다. 그래서 업사이드는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 2,700 중반, 하이닉스는 아마 20만 원, 삼성전자는 한 8만 원 초반 이상을 빨리 간다고 그렇게 보는 거는 경기 침체 확률을 그래도 한 30%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리즈너블하기 때문에, 그 이상은 각도를 너무 빨리 보는 거는 좀 설레발일 수 있다. 아직은 불확실하다.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조금 이제 긴장감을 가져가야 되겠다. 코스피 2,700,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8만 원 초반, SK하이닉스 20만 원 안착. 자, 그 부분 잘 봐야 되겠는데,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. 네네네. 이번 주에 이제 CPI와 소매 발표 그렇죠. 이제 등등, 여기에 따른 코스피의 네. 그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그 유가 올라가고 전쟁 일어나는 거 원타임이죠. 그거 한 번 하고 서로 세면 세우고 끝나면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그거는 리스크는 오프가 되는 거거든요. 리스크 오프 되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여진이 있는 거예요. 그거 말고 주요 일정은 두 가지입니다. 14일 날, 그러니까 14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15일인데 15일 우리가 쉬니까 16일 날 반영이 되겠죠. 그게 CPI입니다.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면 금리 인하니까 좋은 거죠. 하지만 너무 내려가면 안 좋습니다. 그러면 빅컷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. 한꺼번에 50bp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죠?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게 뚜렷해지는 거니까 N고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. N이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그 미국 금리 인하가 너무나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정황이 생각나면은 N고가 다시 한 번 정도 신경이 쓰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CPI 넘버가 너무 낮게 나와도 안 되고 당연히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. 그래서 YOY 3.2% 근원 기준으로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다음 날 15일인데 우리 쉬니까 16일 역시 영향 미치는 것 중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, 지표는 EQ, 일본의 GDP. 일본의 GDP가 너무 높아도 이거 역시 이슈가 되는 겁니다.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, 마지막으로 실적이 별로 많지 않은데 미국의 경제 상황하고 AI를 볼 수 있는 거,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를 볼 수 있는 월마트 실적. 네. 그 다음에 그 반도체 AI 공포 여러 가지 많은데, 장비 업체들의 수주를 볼 수 있는 반도체 2위 업체인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 머티리얼 실적이 월마트와 함께 15일에 나오기 때문에 이래저래 16일 날 한국장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변동장에서 사실 2차 전지, 바이오, 코로나 관련주, 건설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한데, 예, 뭐 한마디 짧게 해주신다면. 2차 전지는 해리스가 장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. 네네. 높아지고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할 정도로 네네. 그러니까 어떤 거 봐야 되나요? 경기가 괜찮다고 하면 예. 2차 전지도 예, 이제 감사합니다. 바튼 피싱을 할 수 있다.